그런데 이번 고용지표 악화를 놓고 정부가 내놓은 해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공무원 시험 날짜가 바뀌어서 올해 실업자가 늘었다는 해명에다가 2분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 얘기가 정말로 맞는 건지 장가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4월 실업률, 지난달 실업률이 무려 19년 만에 최악인데 정부는 이게 공무원 시험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아닌 사람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는 지방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공무원 준비생이 구직 활동을 하는 구직자가 되면서 실업자 통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 공식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공무원 시험에 지원을 한 게 구직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자로 잡혔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공시생 탓으로만 이 실업률을 좀 돌릴 수 있습니까? 네, 공무원 시험이 실업률 증가의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 악화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업자 지표를 봤을 때 자영업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유독 고용 악화가 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흔히 자영업자 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직군인 도소매업 취업자가 7만 6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만 2천 명이나 감소를 했는데요. 도소매업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그리고 제조업 취업자는 1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공시생 증가보다는 경기 부진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는 다음 분기, 2분기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꽤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낙관적인 시각 아닙니까? 네, 이번 달 취업자가 사실 20만 명에는 못 미쳤지만 17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정부 재정, 즉 국민 세금이 투입된 보건 그리고 사회복지업에서 12만 7천 명, 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가 33만 5천 명으로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부진한 반도체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또 줄어들고 있고 또 경제 허리인 30, 40대 감소세가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지속하는 등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정부의 전망과는 좀 대조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나마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추경도 국회에 묶여 있어서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